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성공에 관한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능력과 인격,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성과도 늘 최고인데 이상하게 동료들하고는 겉돌고 진정한 리더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요. 바로 이 질문.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왜 존경은 받지 못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끔 보게 되는, 유능한 빌런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진짜 영향력은 없는 사람들. 바로 이 기술과 영향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무려 2500년 전의 고전, 바로 논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유가 자기 친구를 평가하면서 남긴 딱 한마디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게 바로 그 구절인데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동문이었던 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친구 자장 말이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해내는 사람이지. 그런데 말이야, 아직 인하지는 못해. 와, 2500년 전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 말의 뜻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자유는 친구 자장의 능력을 절대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위난능이다. 즉, 남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내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입니다. 그럼 대체 이 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착한 마음? 아니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오늘날로 치면 공감 능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스킬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과 진정한 인재가 갈리는 거예요. 자, 이 능력과 인격이 뒤죽박죽된 상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인과 손님의 비유인데요. 이 개념을 딱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하고 손님의 위치가 거꾸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즉, 더 중요한 본질과 그걸 돕는 도구, 이 둘의 우선순위가 뒤섞여버린 아주 위험한 상태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자, 이걸 우리 이야기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우리 삶의 주인,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람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님, 즉 그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인 능력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외자의 원래 모양을 한번 보세요. 손, 좌로 불을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불이 뭘까요? 맞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강력한 에너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한 불을 다루는 주체는 바로 손, 즉 우리의 인격과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 너무나 명확하죠? 불은 잘 쓰는 우리 삶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히지만 통제력을 잃는 순간 모든 걸 태워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이라는 올바른 마음이 통제하지 못하는 능력은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모두를 파괴하는 주객전도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그 유능한 빌런이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준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프로젝트 성과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회사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그를 존경하기는커녕 슬슬 피하기 바빴어요. 전형적으로 인이 빠진 능력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준영 씨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처음 그는 효율의 덫에 빠져 있었어요. 팀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들을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처럼 여겼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고립되고 결국 프로젝트도 실패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인을 회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는 비로소 존경과 성공을 모두 얻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 하나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활짝 꽃피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은요, 우리의 재능이나 가능성을 꽃봉오리에 자주 비유했어요. 아직 활짝 피어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온전한 꽃 한 송이의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 말이죠. 이 비유를 생각하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뛰어난 능력은 바로 이 아름다운 꽃봉오리예요. 하지만 그 꽃을 피워내는 결정적인 힘, 그 생명력, 과연 뭘까요? 네, 바로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꽃봉오리라고 해도 결국 피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고 말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이라는 그 꽃봉오리가 진정한 인재라는 만개한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해져야만 한다는 것. 지금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본질이라는 주인을 잊은 채 능력이라는 도구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